자,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얘는 일단은 수직선 위에서냐 평면좌표 위에서냐 일단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점에 해당되는 숫자가 A고요. 이 B라는 점에 해당되는 숫자가 B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얘들은 숫자 값들이 차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B-A가 이제 차가 되는 건데 근데 A랑 B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절대값 씌워놓으면 되는 거죠. 거리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여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좀 안전하다. 플러스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는 솔직히 뭐 시험 문제 나올 일도 없고 어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평면좌표에서죠. 근데 얘가 뭐다 사실은 피타고라스다. 이게 자 예시를 좀 들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 여기 B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A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하고 B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A랑 B 사이 거리 얘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점 B에서 x축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수선해발을 한번 내려보고 A에서도 이렇게 y축에 수선해발을 내리듯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때 무슨 삼각형이 생기느냐? 직각삼각형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냐? 얘는 A와 B의 x좌표의 차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x2 x1이 이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y 값의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y2 y1 이게 세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저 빨간색 길이는 뭐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원리에 집중을 하는 거가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공식을 까먹었더라도 얘 직각삼각형 어쩌고였는데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얘는 가로 제곱에다가 세로 제곱 더하게 되면 빗변 제곱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선분 AP 제곱은 그 선분 AP는 얘는 루트에다가 가로의 제곱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공식 쓰면서 야 누가 x2고 누가 x1이야 이걸 따지고 있는 게 제일 멍청하다 이거야. 이게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으냐가 왜 중요하냐 이거야. 내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시를 한번 볼게요. A가 -1,3이고요 B가 2,-4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선분 AB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식. 그러면 x2 x1이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되나? 앞에 거에서 뒤로 이걸 왜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공식을 암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가로 길이래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얘가 2에서 -1을 빼든 -1에서 2를 빼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얘가 그냥 편한 대로 빼세요. 양수에서 음수 빼는 게 제일 좋지. 2에서 -1 빼면은 3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3제곱인 거야. 응? 자, 그러면 3하고 -4 이거 꼭 순서 지켜야 되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세로의 길이잖아. 3하고 -4 사이 간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에서 3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3에서 -4 빼도 괜찮아. 그러니까 7이잖아요. 더하기 7제곱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x2와 x1 순서를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피타고라스 하면서. 그쵸?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일단 그 수업 중에 한 거는 다 필기를 해 놓으세요. 웬만한 거는. 예전에 내 부모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중학교 때에는 되게 좀 자뻑이 심히 들어있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 나는 이제 고등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 2까지를 초6 때 끝냈고 중1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날 막을 게 없었지. 더 이상 이제 내가 배울 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대학 수학을 파고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한참 그럴 때 괜히 그 있잖아요. 그냥 선행진도 많이 나갔다는 그 자뻑에 그래서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막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춘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스투 정도는 암산을 풀지 마 하면서 약간 그러던 시절. 그때 우리 아빠가 그래서 너는 참 멍청하다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일단은 필기를 하는 애랑 필기를 안 하는 애랑 일단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중에는 필기를 했는데도 안 나온 애가 있고 필기를 안 했는데도 안 나온 애가 있대. 근데 성적이 잘 나온 애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필기를 안 한 애가 없다. 그 결국에는 필기를 해야지만 이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네 교재를 봤는데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흔적이 보이면은 죽을 줄 알아. 라고 하셨어요. 나 아버지가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했어요.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적었죠. 그래서 뭐라도 안 쓰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죠? 네, 그게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봐요. 이거. 왜냐면은 이게 그냥 듣다 보면은 사실 다 같은 걸로 느껴져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거가 중요하다 해서 별표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가 그냥 해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별표였다는 기억은 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일단 받아쓰다 보면은 나도 똑같이 별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별표를 내가 하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나는 색깔을 많이 쓰는 상황 속에서 그런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할 때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면은 저 빨간색의 의미, 별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 적다가 보게 되니까 결국엔 그게 뭐냐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뭐가 요점이고 뭐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거를 이제 그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별표 표시를 안 해주다 하더라도 교수님의 목소리 톤만 봐도 아는 거예요. 목소리가 잠깐 커졌다가 작아진 거지. 이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 저게 포인트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이상한 제스처를 해요. 주먹을 쥔다거나 아니면은 이 화면을 두드린다거나 저거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의 효율성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효율.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뭔가 노력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효율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해보고 뭐든지 간에 일단 다 해보고 한 사람들이 효율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덜 내가 쉽게 뭔가를 얻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지고 싶으면은 그런 노력을 좀 하시길 바래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돼 있습니다. 얘가 A랑 B 사이 거리 되어 있는데 형태를 보니까 좌표평면이에요. 얘가
자, 그럼 여기서도 2에서 a-1을 빼야 되나?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a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그게 더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a-1에서 2를 뺀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a, b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x좌표의 차 하게 되면 a 빼기 1에서 2를 뺐으니까 a-3의 제곱. y좌표 보게 되면은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3에서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4의 제곱.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4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하면 이거 뭐 나오냐? 25에서 마이너스 16, 30인가요? 7인가? 마이너스 7? 는 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갔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했어야 될까요? 얘는 잠깐 해보고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1-3 얘는 a, b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일단은 a, b가 뭔데 a, b는 x값의 차 a-5의 제곱에 y값의 차 a 플러스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게 a, b야. 이렇게. 자,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2a 제곱에 무엇이냐? 마이너스 10a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네요. 마이너스 4a 25 플러스 9 그러면은 34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최소값 구하라는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30으로 나눠서 2차 함수 찾자. 2차함수 최소. 그러니까 뭐 할 건데요? 2차 함수식으로 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이래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학 용어. 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뭐 풀 줄 안다는 건 아는데 표준형. 그게 표준형. 그게 좀 생각이 안 나? 완전 제곱식 얘기하면 되잖아. 완전 제곱식. 그렇지? 뭔가의 제곱 형태로 바꿔서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 표준형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을 내는 거가 여러분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2에 a-1의 제곱에 플러스 3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2차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얘가 최소가 되는 거는 언제야? a가 1일 때 그렇죠. 여기가 뭔가의 제곱이잖아. 그치?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때? 0 이상인 거야. 얘가 0 이상. 그쵸?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루트 3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언제? a가 1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소식 쓰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 과정 내에서. 물론 이 공통수학2 여러분이 2학기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1학년만 마치고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해서 지금 보면은 내 풀이 과정 보게 되면은 얘가 선분 AB 나와 있고 등호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논술형 풀이 과정을 지금 내가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중3 애들 내가 수업한 거거든요. 미적분 1이고 인문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란 말입니다. 인문과정. 처음 배우는 애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풀이 과정은 어떻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충 해가지고 숫자 끄적이다가 하는 풀이 과정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을 쓰는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지금 GA 써놓고 는 아무리 식이 어려워지고 복잡하더라도 얘가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쓰는 연습, 이거는 이거 서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학교 시험 문제 아무거나 풀더라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우려면은 적어도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고요. 이게 근데 갖춰져 있어도 어렵다고요. 지금 중3 심화에 웬만한 서술형, 걔네들은 DT 5문제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조차도 힘들어한다고. 이게 기본적인 풀이과정 길이가 이게 길다고요. 이게 식을 정리하는 능력 자체가 이게 요구하는 치가 갑자기 확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기틀 마련해 놓으시라고. 네. 우습게 보지 마시고. 됐습니까?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얘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얘가 아마 대평영생 이런 애들은 출장률 많이 높을걸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요, 이게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도형이동을 넘어가게 되면은 얘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 평면좌표로 푸는면은 엄청 쉬워요. 아래 해설 보세요. 몇 줄 안 돼요. 얘가. 근데 풀이 방법에 따라서 얘는 정말 복잡하게 풀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지금 1번만 보려고 하는데 A라는 점, B라는 점, 같은 거리는 X축 위 점 P 이렇게 해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제일 베스트 풀이 방법이 뭐냐, X축 위 점 P만 보고서 P 좌표를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A, 0이라고 하자. 이렇게 두는 것가 베스트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식은 어떻게 쓰느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 선분 AP와 선분 BP가 같다라는 얘기구나. 이게 풀이 과정이 끝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AP와 BP가 같다라는 거는 그 제곱을 한 거 역시도 같겠죠. 이게. 그래서 AP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A-1의 제곱에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BP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A-3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이야. 이거 하게 되면은 그냥 A 값이 나오고 끝나. 이거 계산하면 그냥 A는 5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직선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은 오히려 진도를 나가서 더 헷갈리기 시작해. X축, Y축이 이렇게 해서 있고 얘가 1,2인 A, 3,4인 B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은 A, B를 잇는 선분이 이렇게 해서 있고,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란 얘기예요.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 선분 A, B 수직 이등분선.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PA는 PB를 만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얘를 P라고 봤을 때 이 PA와 PB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P가 다른 곳에 있어도 되냐? 가능하다라는 거지. P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PA와 PB는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P는 저 빨간색 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은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중에서도 X축에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선분 A, B의 기울기가 수직이면서 선 A와 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과 X축의 교점 P. 근데 너무 지금 얘기만 들어도 복잡하죠? 이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1번이 A, B 기울기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2번이 이제 얘를 빨간 선을 L이라고 하면은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3번이 이제 중점 M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4번이 이제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리고 5번이 점피를 구한다고요. 엄청 복잡하게 풀게 돼. 풀이 과정 두 줄이면 끝나는 거를. 그치?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평면 좌표는 많이 안 풀게 되겠죠? 아무래도 원방 위주로 많이 풀게 되겠죠? 그리고 가끔씩 직방에서 나오는 킬러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마자 이거 직방이 킬러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줄이면 끝날 거를 저 5단계에 걸쳐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얘가. 그래서 내신에 나와요. 왜? 내신 시험의 포인트가 뭐냐? 누구든지 간에 풀 수 있어야 돼. 공부를 한 애든 못한 애든. 그래서 공부를 못한 애들조차도 풀 수 있어야 돼. 왜? 풀게끔 만들어서 시간 낭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 문제는 누구든지 풀 수 있지만은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 그게 가장 적합한 내신 유형이거든. 그래서 얘는 아주 훌륭한 문제죠. 얘는.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중요한 유형이다. 얘는.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풀이 방법을 숙지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x축 위 점에 지금 같은 거리라는 용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을 때는 a 좌표가 a,0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p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필기해놨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얘는 비추천이에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2번 이제 잠의품이 있어요. 얘는 y는 x 위의 점피. 자, 아까 위에서는요 x축 위 점피라고 해가지고 p 좌표를 설정해놓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p의 좌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p를 뭐라고 둬야 될까? A, A. 그렇지. a, a.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는 뭐 하면 되는 거야? ap는 bp. 근데 정직하게 ap는 bp라고 해가지고 루트 쓰고 있으면은 그게도 바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AP 제곱은 BP 제곱 이렇게 풀게 될 거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돼요? 그래서 P의 좌표 두고서 식 세우고 간단하게 푸는 거 그걸 좀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이 과제만 하려고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풀이 방법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답을 맞추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이번에 몇 개 틀렸느니 그런 것만 계속 체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말하는지. 그래서 과제를 하는데 과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다 맞았어.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다 틀렸네 못 틀렸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뭐 해가지고 틀리면 틀린 대로 재풀이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의 특징을 정리를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얘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뭔데 같은 거리 그리고 어디 위의 점피야. 그치? 같은 거리가 나와 있고 어디 위의 점피. x축 위, y는 x 위. 이건 지금 달라졌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저 밑줄 친 부분은 같단 말이야. 같은 거리 뭐라고 있고 어디 위의 점피 나와 있을 때 그럼 우린 뭐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p의 좌표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 외우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아무 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하는 능력을 좀 갖춰놔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중간고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도형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그 용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특징, 그쵸?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있는 힌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매번 그냥 그때 가서 느낌대로 문제 풀게 되면은 이번에 아마 40 정도 못 넘길 거예요. 자, 얘 해봐. y는 x 마이너스를 위 점피야. 그치? 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고. 그럼 p 어떻게 둘까? A, A 마이너스 그렇죠. a, a 마이너스 두면 되겠죠? 넘어있습니다. 얘는 하고 얘만 한번 해볼까? 3-3번. 자, 얘는 2점 나와 있고 그리고 직선 모시기 위에 점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선분 AP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닐 거라는 거야. 얘가 갑자기 최소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미지수로 표현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점피에 대한 거를 좌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그거를 생각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t를 써볼까요? 얘가 t의 x좌표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y는 뭐예요? x-3이니까 그래서 t-3이 되는 거야. t, t-3. 됐습니까? 아, 근데 뭐야, a가 있었네. a, 아니 됐어요. 한번 해보자. 자, 그냥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최소값 하게 되면은 3분 AP 제곱 3분 BP 제곱 이걸 써봅시다. 그래서 AP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T 제곱에 더하기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BP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T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T 제곱이네요. 이렇게. 이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전개하면 돼요. 얘 전개하게 되면은 몇 T 제곱이지? 4T 제곱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8T야. 마이너스 12T. 상수항 보니까 4 플러스 16이야. 더하기 20. 아,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전개했는지 이거 압니까? 원리?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이거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그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렇지? 여기 전개하고 여기 전개하고 둘이 더하고 이러고 있지 말자고요. 어차피 얘는 2차식이고요. t에 2창 있을 거고 1창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2창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t의 제곱이 어디서 생기나? 여기서 t제곱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t제곱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t제곱 나오고 여기서 t제곱 나오니까 4t제곱인 거예요. 그쵸? 다음에 1창 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t가 나왔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t 나왔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하면은 마이너스 12t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수항 보게 되면 여기서 상수항이 플러스 4가 나왔을 거고, 여기서 상수항이 16이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상수항 20 나온다. 그렇죠? 그럼 풀이과정 한 줄이 사라지죠. 얘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의 t제곱 마이너스 3t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얘가 지금 t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니까, 그쵸?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0이니까, 그래서 얘가 4의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인데 상수항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하기 싫죠? 그쵸? 근데 이걸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해야 되네? 얘가 이 문제는 m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나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a, b만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면은 이거 사실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t가 2분의 3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여기 p 좌표에다 넣으면 되잖아. 2분의 3, 뭐 해가지고 바로 나오죠. 그쵸? 근데 이 문제는 해야 되네요. 얘가 m이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m이거든. 이게 그쵸? 그래서 m 값 계산하게 되면은 뭐 나오냐? 4분의 그러니까 9, 11이네요. 얘가 11 이렇게. 그리고 p 좌표는 2분의 3, 3만큼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얘가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m 플러스 m 하게 되면은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m은 11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네.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